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저절로 깨는 거지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아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 준혁이가 장가가는 날이니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기쁨인지 서운함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에요. 드디어 이날이 온 거네요. 준혁아, 엄마 곁을 떠나는구나.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어요. 목이 약간 메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방 안에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서글프네요. 벽에 걸린 준혁이 어린 시절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새 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정말 작았는데 말이지요.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 무서워하던 그 아이가 이제 남의 집 사위가 되다니. 혼자 키웠으니까 더 애틋한가 봅니다. 준혁이 아빠는 준혁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준혁이랑 단둘이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든 시간들도 다 소중한 추억이네요. 준혁이가 중학교 때 반항기였을 때도 생각나고 고등학교 때 대학 걱정으로 밤새 공부하던 모습도 떠오르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엄마 이제 내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하던 말도 생각나네요. 그런데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또 혼잣말이 나왔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요.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요. 준혁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니까. 서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준혁이가 데려와서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예의 바르고 착하고 우리 준혁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보였거든요. 서연이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해하면서 일어났어요. 오늘 처음 뵙게 되니까 긴장이 되네요. 좋은 인상을 드려야 할 텐데.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밤새 설쳐서 그런가 얼굴이 좀 부었네요. 찬물로 몇 번 더 세수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화장해야겠어요. 화장대에 앉아서 미정이는 차근차근 화장을 시작했어요. 파운데이션을 바르면서 거울 속 내 모습을 봤습니다. 65세. 세월이 참 빨라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예쁘게 보이고 싶네요. 우리 준혁이 엄마니까요. 립스틱을 바르다가 멈칫했어요. 너무 진한가 싶어서요. 다시 닦고 연한 색으로 발랐어요. 너무 튀면 안 되니까요. 차분하고 단정하게. 이제 옷을 입을 차례네요. 어제 미리 준비해둔 한복을 꺼냈어요. 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며느리 맞이하는 날이니까 특별히 새로 맞춘 거예요. 거울 앞에서 입어보니 나쁘지 않네요. 고름을 매는데 손이 떨렸어요. 너무 긴장한 건가 봅니다. 몇 번이나 다시 매고 또 매고 단정하게 보이려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귀걸이도 골라서 했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은 걸로, 목걸이도 간단한 걸로. 오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니까 제가 너무 튀면 안 되지요. 마지막으로 향수를 살짝 뿌렸어요. 은은한 향이 좋네요. 이제 준비 끝.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우리 준혁이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준혁이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말았어요.
지금쯤 신랑도 바쁠 테니까 혼자서 너무 걱정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시간을 보니까 8시네요. 결혼식이 10일시니까 조금 일찍 나가는 게 좋겠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길을 헤맬 수도 있으니까. 핸드백을 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굽이 있는 구두라 조심스럽네요. 평소에는 운동화만 신고 다니는데 오늘만은 특별하니까.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준혁이랑 단둘이 살았던 이 집. 오늘부터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네요. 물론 준혁이가 멀리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은 다르지요. 택시를 잡아탔어요. 기사님한테 웨딩홀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결혼식 가시는군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네, 아들 결혼식이에요. 아, 그렇구나. 축하드려요. 기분 어떠세요? 기쁘면서도 서운하고 복잡해요. 그럴만하죠. 자식 장가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기사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 시내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네요. 사람들 각자 자기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에게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에요. 평생 잊지 못할 날. 다른 웨딩홀들도 지나갔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들이 보이네요. 모두들 행복해 보여요. 우리 서연이도 저렇게 예쁠 거예요. 서연이는 정말 괜찮은 아이야.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의 바르고 착했어요. 준혁이를 보는 눈빛도 진심이 느껴졌고요. 무엇보다 우리 준혁이가 그 아이랑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서연이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일까? 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이가 그렇게 잘 자랐으니까 부모님들도 좋은 분들이겠지요. 첫 만남이니까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어요. 웨딩홀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곳이네요. 입구부터 웅장해요. 대리석으로 된 계단이 반짝거리고 큰 유리문이 멋있어요. 여기서 우리 준혁이가 결혼하는구나. 감회가 새로워요. 이런 멋진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다니. 준혁이도 이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나 봅니다. 웨딩홀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머나, 정말 화려해요. 천장에 커다란 샹들리에가 반짝거리고 바닥은 반들반들한 대리석이에요. 곳곳에 하얀 장미꽃이 장식되어 있고 하얀 리본들이 예쁘게 달려 있어요. 다른 신부들도 보이네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모두들 예쁘고 행복해 보여요. 우리 서연이도 저렇게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뭔가 주눅이 드네요. 이런 고급스러운 곳은 처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익숙해 보이는데 저만 어색한 것 같아요. 괜히 초라해 보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야, 주눅 들지 말자.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도 우리 아들 자랑스럽게 키운 엄마니까. 떳떳하게 행동하자.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준혁, 서연 커플 결혼식 온 사람인데요. 아, 네. 11시 예식이시죠? 신랑 대기실은 3층이고 예식장은 2층입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신랑 대기실로 가면 될까요? 네, 엘리베이터 타시고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도 넓고 카펫이 깔려 있어서 고급스러워요. 신랑 대기실 문패가 보이네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준혁아, 엄마, 왔구나.
준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턱시도를 입고 있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나 싶어요. 어머, 우리 아들 정말 멋있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결혼식을 하다니. 엄마도 정말 예쁘세요. 한복이 잘 어울려요. 그래, 너 때문에 새로 맞췄어. 고마워요, 엄마.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를 꼭 붙들고 다니던 그 손. 긴장돼? 네, 좀요. 그런데 기분은 좋아요. 서연이는 어때? 신부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예뻐요, 엄마. 준혁이 얼굴에 행복이 가득해요. 이런 표정 오랜만에 보네요. 정말 서연이를 사랑하는구나 싶어요. 그럼 됐어.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괜찮아. 엄마, 준혁아, 엄마가 혼자 널 키우느라 많이 부족했을 텐데,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고맙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최고였어요.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났어요. 신랑님, 사돈댁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준혁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서연이 부모님 오셨대요. 인사드리러 가요. 그래, 가자. 드디어 사돈댁을 만나는 순간이네요. 가슴이 또 두근거려요. 좋은 인상을 드려야 할 텐데. 준혁이와 함께 대기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로비가 더 화려해 보이네요. 사람들도 많고 여기저기서 사진도 찍고 있고 축제 같은 분위기예요. 저기요.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정말 예뻐요. 천사 같아요. 서연이 옆에 한복을 입은 여자분이 계시네요.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정말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여요. 고급스러운 한복에 세련된 액세서리까지. 아, 저분이 서연이 어머니시구나. 안녕하세요. 서연이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셔요. 정말 좋은 분 같아 보여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저도 웃으며 인사를 드렸어요. 맞절을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 서연이가 워낙 준혁 씨를 좋아해서요. 우리 준혁이도 서연이만 보면 바보가 돼요.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이렇게 좋은 분이 키운 서연이니까 그렇게 착한 거구나.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준혁이가 물었어요. 아, 주차하시느라고. 금방 오실 거예요. 서연이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때였어요. 로비 입구 쪽에서 남자분이 들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으신 분. 67세 정도로 보이는데 나이에 비해 정말 품이 있고 세련되어 보여요. 아, 아버지 오신다. 서연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 남자분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가까이 올수록 얼굴이 더 선명해지고 그 순간이었어요. 세상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저 얼굴, 저 눈, 저 목소리. 45년 전 그 사람이었어요. 윤태수? 제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 결혼까지 약속했다가 저를 배신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니야. 아닐 거야.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하지만 더 가까이 오면서 확실해졌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보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매며 목소리며 틀림없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구두굽이 휘청거렸어요. 넘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님, 준혁이가 급하게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연이와 서연이 어머니도 놀라서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 사람, 태수가 우리 앞에 섰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겨우겨우 나온 말이었어요. 내 아들의 장인어른이 바로 윤태수라니. 서연이 아버지가 바로 저 사람이라니. 45년 전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던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이 빙빙 돌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 준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디 아프세요? 물 좀 갖다 드릴까요? 서연이 어머니도 걱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태수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태수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앉으시죠. 태수가 근처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어요. 물도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정신이 멍했어요. 내 아들이 저 사람의 딸과 생각할수록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45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하필 이런 자리에서 내 아들의 결혼식에서 사돈으로 만나다니. 운명이란 참 잔인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죠?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괜찮다. 겨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당황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서 정리가 안 됐어요. 태수는 여전히 침착해 보였어요. 하지만 가끔씩 저를 힐끔거리는 눈빛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준혁이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야, 오늘은 준혁이 결혼식이야. 망칠 수는 없어. 그렇다면 그냥 모르는 척 해야 할까? 하지만 앞으로 계속 사돈으로 지내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연이를 보니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 착한 아이가 저 사람의 딸이라니. 혹시 서연이도 아버지를 닮아서.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서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하지만 불안했어요. 태수가 저를 배신했던 것처럼 혹시 서연이도 우리 준혁이를 아프게 할까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연이는 다른 아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결혼식 시간이 다가왔어요. 하객들이 예식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예식장으로 가실까요? 서연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죠. 일어서면서 다시 한번 태수를 봤어요.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예식장으로 걸어가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 준혁이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은 결정할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 준혁이 결혼식부터 무사히 끝내야 해요.
예식장에 앉아서 신랑 신부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45년 전 그 시절로 가 있었어요. 윤태수와 처음 만났던 그때, 사랑했던 그 시절, 그리고 배신당했던 그 아픈 기억까지 모든 게 엊그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될까?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제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제 머릿속은 45년 전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마치 낡은 앨범을 넘기듯 하나하나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79년 봄이었어요. 20살의 저는 시골에서 갓상경한 풋내기 직장인이었어요. 청계천 근처의 작은 사무용품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울이 무서웠어요. 사람들도 차갑고 모든 게 빨라 보였어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사투리도 나오고 서울 사람들만큼 똑부러지지도 못했거든요. 그런 저에게 처음으로 친절하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바로 태수였어요. 혹시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점심시간에 사무실 복도에서 만났을 때였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모습이 참 신사적이었어요. 당시로서는 드물게 양복도 잘 차려입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아서요. 저도 몇 년 전에 지방에서 올라왔거든요. 그 말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나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요.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부산이요. 미정 씨는? 전라도 담양이에요. 아, 그럼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힘드시죠? 태수의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진짜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태수와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 만나면 서로 고향 이야기도 하고 서울 생활의 어려움도 털어놓고 태수는 저보다 2살 위였는데 형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했어요. 미정 씨, 오늘 퇴근하고 시간 되세요? 어느 날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왜요? 좋은 찻집 알고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서울에서 혼자 있으면 외로우실 텐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자분이 처음으로 저를 찻집에 초대하는 거였거든요. 네. 좋아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던 시간이었어요. 명동의 작은 찻집에 갔어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아늑한 곳이었어요. 커피 한 잔이 지금으로 치면 비싼 편이었지만 태수는 망설이지 않고 주문했어요. 서울 생활 어때요? 많이 힘드시죠? 네. 모든 게 낯설어요. 사람들도 무서워 보이고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태수가 위로해줬어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태수 씨는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부산 사투리 때문에 놀림도 받고 지금은 전혀 안 들리는데요. 연습 많이 했거든요. 거울 앞에서 표준어로 말하는 연습도 하고 태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했어요. 그 찻집에서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앞으로의 꿈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미정 씨 꿈이 뭐예요? 꿈이요? 글쎄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루고 아이들 낳아서 행복하게. 좋은 꿈이네요. 저도 그래요. 태수 씨도요? 네. 저는 언젠가 작은 회사라도 하나 차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요. 그때 태수가 저를 보는 눈빛이 특별해 보였어요. 마치 그 좋은 사람이 미정 씨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하숙집으로 돌아와서 잠이 안 왔어요. 계속 태수 생각만 났어요. 태수의 목소리, 웃는 모습, 따뜻한 눈빛까지. 혹시 태수 씨도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웃기도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태수와 저는 매일 함께 퇴근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걷고 버스에서도 나란히 앉았어요. 미정 씨,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네, 정말 따뜻해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남산에 올라가 보실래요? 서울 구경도 할 겸. 네, 좋아요. 너무 기쁘게 대답했나 싶어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 주말 남산에 올라갔어요. 서울타워가 막 지어질 때라 공사 중이었지만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전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서울이 이렇게 넓구나. 그러게요. 처음 보는데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태수와 나란히 서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미정 씨, 네, 제가 미정 씨를 좋아한다는 거 눈치채셨죠?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저도, 저도 뭐요? 저도 태수 씨를 좋아해요. 그 순간 태수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정말요? 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매일이 꿈 같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태수를 만날 생각에 설렜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반추하며 웃곤 했어요. 태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저를 배려해줬고,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위로해줬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줬어요. 미정아, 오늘 머리 예쁘게 했네. 미정아, 그 원피스 정말 잘 어울린다. 미정아,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태수는 늘 저를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그런 태수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여름이 되면 한강에도 갔고,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도 갔어요. 겨울에는 명동에서 호떡을 사 먹으며 걸었고요. 미정아, 손 시려워? 태수가 제 손을 잡고 호호 불어줬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태수 씨 손이 더 시려운 것 같은데요. 괜찮아. 나는 미정이 손만 따뜻하면 돼. 이런 달콤한 말들을 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1980년이 되면서 우리 관계는 더 진지해졌어요. 미정아, 우리 결혼 생각해보자. 어느 날 저녁 태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응. 나는 미정이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태수가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저도 태수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나는 이미 부모님께 미정이 이야기 많이 했거든. 진짜요? 응. 우리 부모님도 미정이 만나보고 싶어 하셔.
태수의 말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태수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부모님께서 답장을 주셨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태수 씨, 우리 부모님이 태수 씨 만나보고 싶대요. 정말요? 언제요? 이번 추석 때 서울로 오신대요. 좋아요.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죠. 태수도 기뻐했어요.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직 날짜를 정한 건 아니었지만 슬슬 준비를 해야 한다고 태수가 말했거든요. 미정아, 우리 신혼집은 어떤 데가 좋을까? 글쎄요. 너무 크지 않아도 돼요. 둘이 살기 좋은 아늑한 곳이면. 나도 그래. 작아도 따뜻한 집이 좋겠어. 아이가 생기면 어쩌죠? 그럼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지 뭐. 미정아, 아이 몇 명 낳고 싶어? 2명? 아들 하나, 딸 하나. 좋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미래를 꿈꿨어요. 태수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백화점에 가서 혼수용품도 구경했어요. 이불, 그릇, 가구들을 보면서 우리 신혼집에는 이런 게 어울릴까? 하고 이야기했어요. 미정아, 이 그릇 세트 어때?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하지만 좀 비싸네요. 괜찮아. 우리 결혼 준비니까 좋은 걸로 하자. 태수는 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축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고요. 추석이 되어서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태수를 만나보시더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태수 씨는 참 좋은 사람 같구나. 우리 미정이를 잘 부탁하겠어. 네, 아버님. 미정이를 정말 소중하게 모시겠습니다. 태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언제 결혼할 생각이냐?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요. 그래, 잘 생각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라.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나니까 정말 결혼하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꿈만 같았어요. 그해 겨울, 태수와 저는 정식으로 약혼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양가 식구들이 모여서 간단한 약혼식을 했어요. 미정아, 이제 정말 내 신부가 되는구나. 네, 믿어지지 않아요. 나도 그래. 꿈만 같아. 태수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리 비싸지 않은 반지였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이었어요. 그날 밤 하숙집으로 돌아와서 반지를 계속 쳐다봤어요. 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손가락에 끼웠다 빼기도 하고 정말 행복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야.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1981년 봄에 결혼하기로 날짜도 정했어요. 4월 둘째 주 토요일. 벚꽃이 필 때쯤이니까 참 좋을 것 같았어요. 예식장도 알아봤어요. 명동의 작은 예식장이었는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기자기하고 예쁜 곳이었어요. 미정아, 여기서 결혼식 올리면 정말 예쁠 것 같아. 네, 저도 좋아요. 웨딩드레스는 어떤 걸로 할까? 글쎄요. 너무 화려하지 않은 걸로요. 미정이는 뭘 입어도 예쁠 거야. 태수의 달콤한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혼수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이불, 옷, 그릇, 가전제품까지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씩 체크해가며 샀어요. 미정아, 이것 좀 봐. 우리가 쓸 그릇이야.
와, 정말 예뻐요. 맞지? 이걸로 매일 밥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그런데 결혼을 2달 앞둔 2월 어느 날이었어요. 태수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미정아, 미안해. 오늘은 먼저 가볼게. 퇴근 시간에 급하게 말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수 씨, 요즘 바쁜 일 있어요? 어, 응, 좀 바빠서 미안해. 뭔가 어색했어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태수는 계속 이상했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는 말도 별로 안 했어요. 태수 씨, 혹시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좀 바빠서. 하지만 태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불안했어요. 결혼을 2달 앞두고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결혼이 싫어진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다 3월 어느 날 태수가 연락을 안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안 보였어요. 태수 씨 어디 갔어요?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만두고 나갔다고 했어요. 그만뒀다고요? 왜요?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결혼을 1달 앞두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태수의 하숙집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태수 씨 어디 갔는지 아세요? 주인 아주머니께 물어봤더니 며칠 전에 짐 싸고 나갔는데 어디 간지는 몰라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태수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결혼식을 1달 앞두고 신랑이 도망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을 울면서 태수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미정아, 태수 씨 결혼했다는 얘기 들었어? 회사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뭐라고요? 강남에 사는 어떤 집 딸이랑 결혼했다던데. 그 집이 꽤 부자라던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태수가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니. 그것도 부잣집 딸과.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태수가 왜 갑자기 이상해졌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저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난 거였어요. 가난한 시골 처녀보다는 서울의 부잣집 딸이 나았던 거겠지요.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울었어요. 왜, 왜 이렇게 할 수 있어? 원망도 했고 분노도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절망적이었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니. 결혼하자고 했던 그 약속이 다 헛된 것이었다니. 그 이후로 저는 남자를 믿지 않게 되었어요. 사랑도 믿지 않게 되었고요. 몇 년 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은 했지만 태수만큼 사랑한 적은 없었어요. 태수는 제 인생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45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그것도 이런 자리에서 내 아들의 장인어른으로. 정말 아이러니해요.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 웨딩마치 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준혁이와 서연이가 함께 입장하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45년 전 그 상처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45년 전 그 아픈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태수가 갑자기 사라진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왜 태수가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지 저를 배신했다고만 생각했어요.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서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에 알게 된 진실은 더 복잡했어요. 태수가 사라진 지 일주일쯤 후였나요? 회사 선배 언니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미정아, 너 태수 씨 일로 많이 힘들지? 네. 언니도 들으셨어요? 응. 그런데, 미정아, 태수 씨가 왜 그랬는지 알고 있어? 네. 언니가 뭔가 아세요? 그때 언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실 태수 씨가 떠나기 전에 나한테 왔었거든. 언니한테요? 응, 정말 힘들어 하더라. 울면서 말하는데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태수가 울었다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언니가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태수 씨, 아버지가 큰 빚을 지셨다더라. 빚이요? 응.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엄청난 빚을 졌는데 태수 씨가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래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수 씨한테 제안을 했대. 자기 딸과 결혼해주면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태수 씨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라, 미정아, 태수 씨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 사람이 만약 태수 씨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겠다고 했다더라.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태수가 저를 사랑했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났다니. 태수 씨가 정말 그랬어요? 응. 너한테 직접 말하지 못한 건 너까지 괴롭히고 싶지 않아서래.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나 봐.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와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럼 태수 씨는 지금, 응, 그 집 딸과 결혼했어.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을 거야. 억지로 한 결혼이니까.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태수를 원망했던 제 자신이 미워졌어요. 태수도 저만큼 힘들었을 텐데, 저만큼 아팠을 텐데. 다음 날 회사에서 태수와 친했던 남자 동료를 만났어요. 혹시 태수 씨 연락처 알아요? 왜? 아직도 연락하려고? 한 번만,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동료가 한참 생각하더니 작은 종이를 줬어요. 여기 전화번호야. 하지만 미정 씨, 너무 기대하지는 마. 태수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 그 전화번호를 며칠 동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결국 일주일 후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아마 태수의 새 아내겠지요. 저, 윤태수 씨 계신가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사 동료였던 한미정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태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미정아.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밝음은 사라지고 무겁고 지친 목소리였어요. 태수 씨, 미안해요. 갑자기 전화해서.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서. 태수 씨, 사정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태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아, 정말 미안해. 너한테 상처 줄 생각은 없었는데. 괜찮아요. 이제 알겠어요. 미정아, 나는 정말.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 씨, 울지 마세요. 미정아, 너를 사랑했어. 정말로. 지금도. 저도,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 빚 때문에.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데 치료비도 필요하고. 태수가 울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수 씨, 미정아, 나는 너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정말로. 하지만 내가 너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었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지금은 행복하세요? 미정아. 태수가 한참 말을 못했어요. 행복하지 않아. 하루도 너 생각 안 한 날이 없어. 태수 씨, 미정아, 너는 행복하게 살아. 좋은 사람 만나서 꼭 행복해야 해. 태수 씨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이미 선택한 길이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태수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태수 소식을 가끔 들었어요. 그 집 딸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있다고 했고요.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항상 어딘가 우울해 보인다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수를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른 남자들을 만나봐도 태수만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몇 년 후에 지금의 남편 준혁이 아버지를 만났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하지만 태수만큼 사랑할 수는 없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자. 그렇게 마음먹고 결혼했어요. 사랑보다는 동반자 같은 마음으로. 남편도 제가 태수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더 사랑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미안했어요. 남편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준혁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거든요. 내 사랑을 다 이 아이한테 주자. 그렇게 생각하며 준혁이를 키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슬프긴 했지만 태수를 잃었을 때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45년을 살았어요. 태수를 마음 한편에 묻어두고 가끔 꿈에서 태수를 만나기도 했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 그대로. 그럴 때마다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았어요. 태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웨딩홀에서 내 아들의 결혼식에서 사돈으로 만나게 될 줄이야.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태수를 힐끔거렸어요.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태수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매와 목소리는 그대로였어요. 태수도 가끔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5년 전 그때처럼. 바보야, 이제 와서 무슨 두근거림이야.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어요. 양가 가족들이 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태수와 바로 건너편에 앉게 되었고요. 건배. 누군가 건배를 제의했어요. 모두들 잔을 들었어요. 그때 태수와 제 시선이 마주쳤어요. 오랜 시간 서로를 바라봤어요. 4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미정아. 태수가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45년 만에 듣는 제 이름. 정말 오랜만이야. 저도 작게 대답했어요. 많이 변했지? 아니야. 똑같아. 거짓말이었어요. 둘 다 많이 늙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똑같아 보였어요. 젊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미정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냥 평범하게. 태수 씨는? 나도 그냥.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정작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예쁘네. 그러게. 우리가 꿈꿨던 모습이야. 태수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45년 전 우리가 꿈꿨던 모습. 행복한 가정, 예쁜 아이들. 그때는 우리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돈으로 만나게 되다니. 미정아. 응? 후회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뭘? 그때 일. 내가 그렇게 한 것.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태수 씨. 미정아,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너를 떠난 것. 이제 와서 무슨. 알아. 이제 와서 소용없는 얘기라는 거 알아. 하지만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 주변 사람들이 우리 대화를 들을까봐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모두들 각자 이야기에 빠져 있었어요. 미정아, 나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태수 씨, 그만해요. 결혼하고 살면서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늘 너를 생각했어. 제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미정아, 사과할게. 45년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웠다가도 불쌍했다가도 하고. 됐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미정아, 우리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좋게 지내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 말이 맞아. 그때 준혁이와 서연이가 인사를 하러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우리 서연이 예쁘다. 준혁이도 정말 멋있어. 서로의 자식을 칭찬해주며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4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하지만 이제는 사돈. 내 아들의 장인어른. 앞으로 명절 때마다 만나야 하고 손자, 손녀가 생기면 더 자주 만나야 할 텐데.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혁이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기분 어때? 기분? 좋지. 우리 아들 장가간 날인데. 그런데 왜 표정이 좀 이상해? 이상해? 네. 뭔가 슬퍼 보이기도 하고,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예리한 아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정말요?
응, 너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말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45년 만에 다시 만난 태수, 그리고 그와 함께 되살아난 모든 기억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혼자 남겨진 지금, 이 모든 감정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거든요. 45년 만에 태수를 다시 만났다니. 그것도 내 아들의 장인어른으로.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세상이 참 좁다는 말을 실감했어요. 태수와 마주 앉아 있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눈이 마주칠 때의 그 떨림도, 65세가 된 지금까지도 그런 감정이 남아있다니 저 자신도 놀라웠어요. 바보 같아, 정말.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중얼거렸어요. 이제 와서 무슨 설렘이에요. 다 늙어서.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태수의 목소리, 태수의 눈빛, 심지어 태수의 향수 냄새까지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미정아, 나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태수가 했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일까요? 45년 동안 저를 잊지 않았다는 게, 그렇다면 태수도 저처럼 힘들었던 걸까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면서도 첫사랑을 그리워했던 걸까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서도 태수가 나타났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 그대로. 저도 20대로 돌아가 있었고요. 미정아, 같이 가자. 어디로요? 남산에. 예전처럼. 꿈속에서 태수와 함께 남산을 올랐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미정아, 결혼하자. 네, 좋아요. 꿈속에서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태수와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눈을 떠보니 준혁이가 제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준혁아,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엄마가 계속 잠꼬대를 하시던데 괜찮으세요? 잠꼬대? 뭐라고 했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기가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서연이는 신혼여행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제주도로 가거든요. 아, 그렇지. 신혼여행. 준혁이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어디 아파요? 얼굴이 좀 이상해요. 이상해? 네. 뭔가 피곤해 보이고 걱정이 많아 보여요. 예리한 아들이에요. 눈에 다 보이나 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제 결혼식 때문에 좀 피곤할 뿐이야. 정말요? 혹시 서연이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왜 그런 말을 해? 어제 피로연 때 보니까 서연이 아버지랑 뭔가 어색해 보이시던데요. 처음 만나서 그런가 했는데 엄마가 너무 긴장해 보이셔서요. 준혁이가 눈치챘나 봅니다. 태수와 제가 어색했다는 걸. 별거 아니야. 그냥 처음 뵙는 분이라 좀 긴장했을 뿐이야. 정말요? 그럼 다행이에요. 저는 혹시 서연이 아버지가 엄마를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무시? 왜? 서연이네가 좀 잘 사시잖아요. 혹시 우리를 무시하실까봐 걱정했어요.
준혁이의 걱정이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지만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걱정을 해야 하다니.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서연이 아버지는 좋은 분 같아. 정말요? 응. 예의도 바르시고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태수는 예전에도 예의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다행이에요. 엄마가 혹시 위축되실까봐 걱정했는데. 이 엄마가 위축될 사람인 줄 알았어? 너 엄마 누군 줄 아냐?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어제 정말 위축되었어요. 태수를 만나서가 아니라 그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준혁이가 돌아간 후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앞으로 태수와 자주 만나야 할 텐데. 명절 때도 만나야 하고 아이들 집들이나 생일 같은 때도 만나야 하고 나중에 손자 손녀가 생기면 더 자주 만나야 할 거고 그때마다 이런 복잡한 기분으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정리해야 해. 확실하게.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서연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인사하러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서연아. 여행 잘 다녀왔어? 네, 정말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풍경도 예쁘고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선물을 줬어요. 제주도 특산품들이었어요. 고마워, 서연아. 이런 것까지 당연히 드려야죠. 어머니는 이제 저희 엄마이시잖아요. 서연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서연아,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니?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아버지요? 그냥 평상시와 같아요. 회사 일하시고. 아, 그래. 왜요? 혹시 아버지가 실례되는 일을 하셨나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그러시던데요. 준혁이를 잘 키워주셨다고. 태수가 그런 말을 했다니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응? 아버지가 좀 이상하세요. 이상하다고? 뭐가? 결혼식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멍하니 있으세요. 혼잣말도 많이 하시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혼잣말? 네. 뭔지 잘 안 들리는데 옛날 이야기 같은 걸 혼자 중얼거리세요. 태수도 저처럼 혼란스러워하고 있나 봅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그런가요? 그런데 엄마는 이상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아버지만 그러셔서 걱정이에요. 서연이 엄마도 눈치채지 못했나 봅니다. 태수가 혼란스러워 한다는 걸. 그날 밤 또 잠이 안 왔어요. 서연이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태수가 혼잣말을 한다는 것, 멍하니 있다는 것. 혹시 태수도 저처럼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주일 후 뜻하지 않게 태수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마트에서였어요. 장을 보러 갔는데 과일 코너에서 태수가 사과를 고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피할까 생각했는데 태수가 먼저 저를 봤어요. 미정 씨. 아,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장 보러 오셨네요. 네. 태수 씨도. 네.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걱정되기도 했고요. 미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여기서요? 아니요. 저기 카페가 있잖아요.
마트 안에 있는 작은 카페를 가리켰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갔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침묵했어요. 미정아.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렇게 어색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 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연스럽게 지내야 하는데. 태수 말이 맞았어요. 준혁이와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나도 그래. 45년이 지났는데도 내 앞에 서면 여전히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 태수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태수 씨, 미정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알아. 이제 와서 소용없는 말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숨기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45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늘 내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 태수 씨, 제발. 미정아, 너도 그렇지? 나만 이런 게 아니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태수 말이 맞았어요. 저도 태수를 잊지 못했거든요. 태수 씨, 우리는 이제, 알아. 우리는 이제 사돈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답답해서, 혼자서 이 마음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정아, 나는 정말 후회해. 그때 너를 떠난 것.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알아. 하지만 말하지 않고는 못 버티겠어. 카페 안이 조용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별로 없었고요. 태수 씨, 우리 정리해요. 정리? 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이제는 정말 사돈으로만 지내요. 태수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말이 맞아. 그래야 해. 네.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래, 아이들을 위해서. 하지만 둘 다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미정아,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뭐려? 너도, 너도 나를 아직 사랑해?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태수 씨, 솔직히 말해줘. 나만 이렇게 바보처럼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지? 한참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부정해야 할까? 저도 잊지 못했어요.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네. 45년 동안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태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미정아. 하지만 태수 씨, 우리는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해요. 현실? 우리는 65세와 67세예요. 첫사랑을 그리워할 나이가 아니라고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고, 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너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정리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알겠어. 하지만 둘 다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지내요. 사돈으로서. 그래. 카페에서 나오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입으로는 정리하자고 했지만 정말 정리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마트에서 장 보고 집으로 가는 중이야. 아, 그래요.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서연이네 집에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서연이네 집에? 네. 서연이 부모님이 초대해 주셨어요. 사돈끼리 가까워지자고 또 태수를 만나야 한다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도 같이 가시죠? 나도 당연하죠. 어머니들끼리도 친해지셔야 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정리하자고 했는데 벌써 일주일 후에 또 만나야 한다니 과연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오늘 태수와 만난 후로 뭔가 얼굴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좀 더 생기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바보 같아 정말. 거울 속에 저에게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일주일 후가 기다려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태수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도 태수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둘 다 지금의 모습이었는데 젊었을 때처럼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꿈에서 깨고 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정리하자고 했지만 전혀 정리되지 않는 마음.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에 서연이네 집에서 만나면 또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이런 복잡한 감정에 휘말릴까요? 답을 알 수 없어서 더 불안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태수가 저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저도 태수를 잊지 못했다는 것. 이 사실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큰 고민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긴긴 밤을 보냈어요.